나가라 일터로 나에게는 빚이 있다. 추억의 표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추억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은 GDP와 비교해서 104.3%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기업 대출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냈는데 매출이 잘 나오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급기야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무려 5만 개에 달합니다.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류한홍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급증한 기업 대출의 대다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인데 중소기업 대출의 30%가량이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5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215조 원의 27%인 58조 원이 부실 우려 대출로 분류됐습니다.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면 5만여 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이런 한 개 기업 한 곳당 평균 대출액이 1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한 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그나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와 같은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된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끝나면 한 개 기업의 대출 부실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대출 증가 속도는 세계 2위고요. 5대 은행에서 올해만 32조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빚을 많이 낸 기업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기업적으로 영업을 강화한 시중은행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물가도 너무 오르죠. 서울신문부터 볼까요? 런치플레이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2배나 뛰었다.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남성의 커트값이 2만 원이다. 동아일보, 국수 33%, 식용유 23%, 10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그리고 휘발유 값도 10년 만에 2,030원을 넘어섰거든요. 오른 품목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제가 힘이 듭니다. 그래프 보시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상승해서 5.4%로 훌쩍 뛰었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장보기 정말 무섭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방 한번 보면 전보다는 한 20% 정도는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어서 장보기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상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7.6%나 급등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는 물론 식초와 된장, 간장까지 22개 품목이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체 73개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을 고른 생활 물가 지수는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과 의왕 등 물류터미널에는 벌써부터 컨테이너들이 좀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파업의 핵심은요,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일종의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안전운임제는 연료비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고 연료비가 내리면 운송료도 내리게 되겠죠. 연동제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경유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제도가 올해 일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지듯이 없어지게 되면서 화물연대 입장은요, 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경영계는 무슨 소리냐, 부담이 너무 크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